교감에 대해서 배웠는데 옆에 분하고 이거 한번 하시죠 이거. 내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네, 그죠? 악수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랍니다, 교감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인사하면 더 좋대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상옥쌤은 댁에 가시면 그 와이프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시면 사랑받을 확률이 높답니다. 우리 강쌤은 이렇게 허리를 안아주시면 사랑받을 확률이 높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네, 남으세요. 자, 향기노트 236번째입니다. 6번째 맞죠? 네,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인류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가 한 3주 동안에 호모 사피엔스 얘기도 하고, 호모 에렉투스 얘기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234의 향기노트 제목이 이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에게 남긴 축복. 그걸 찾아야 됩니까, 그걸? 세 글자인데. 네. 상상력이었죠.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다. 국가라는 무형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리고 235회 향기노트 제목이 인간이기에 할 수 있고 인간이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 네모와 네모 이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변화와 혁신. 그렇죠, 역시야. 대답 안 하신 분들 다 결석하신 분들이네. 딱 티가 나네, 그죠? 변화와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 변화와 혁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안 합니까? 하고 있겠죠. 우리 후손들도 하겠죠. 그 호모 에렉투스도 변화와 혁신을 했고, 호모 사피엔스도 변화와 혁신을 했고, 현생 인류가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랬어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술을 하느냐. 그렇죠. 그 현대에는 예술하는, 현생 인류가 예술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인류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거지, 그 다음 인류도 나오겠죠? 나왔습니다. 아, 알고 계시네요.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고, 그 인류, 다음 인류도 또 나오겠죠? 그 지금으로부터 또 한 100만 년쯤 지나면, 뭐, 지금에 사는 현생 인류를 가지고 그 인류들이 우리 구석기 시대인 취급하듯이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화 혁신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류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제가 있지 않을까? 이 변화와 혁신 속에서 무조건 변화와 혁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인류가 해결해야 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류, 어떤 국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했던 공통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굶어 죽는 거, 두 글자로 기아. 그죠? 그 다음에 병으로 죽는 거, 두 글자로 질병. 역병. 역병하고 질병은 좀 다른데요. 그 전염병 이런 게 역병이죠. 그러니까 역병이고, 세 번째 싸워서 죽는 거. 전쟁. 결국 다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가장 많이 죽는 경우가 이 세 가지였다는 거지. 굶어 죽는 거, 병으로 죽는 거, 싸워서 죽는 거. 이 세 가지가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였다. 왜? 생존이 최우선이니까. 어쨌든 이 과제였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아 문제는 17세기를 예를 들면 기아로 사망한 인구 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1694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몇 명이 죽었냐 하면 280만 명이 죽었습니다. 28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250만 명 되죠? 과거에 270만이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구 인구보다 많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1695년에 에스토니아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15명 있으면 그 중에 3명이 죽은 거예요. 굶어서. 그리고 핀란드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굶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그 특정 지역의 거주자 20%가 다 죽었어요. 정말 많이 굶어 죽었죠. 그 17세기 해봐야 불과 뭐 지금 21세기니까 한 400년 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인류가 그걸 해결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안 해결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해결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활동을 하고 있고, 뭐 NGO 단체들, 그죠?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얼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나라에서 다 먹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굶어 죽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힌트를 드리면 이겁니다. 뭘까요? 과식입니다. 과식. 과식으로 인한 사망을 한다는 거죠. 과식하면 뭐가 돼요? 비만돼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인구 수는 100만 명인데 비만으로 비만으로 죽은 인구는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상하죠. 굶어 죽는 걸 해결했더니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연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또 파생되는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아는 해결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말을 현대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족들, 굉장히 비버리힐즈에 사는 부자들은 채소 위주로 소식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치즈 먹고 햄버거 먹고 또 뭐지 피자 먹고 이러면서 비만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을 현대인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었지만 지금 먹을 게 넘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역병인데, 역병하면 떠오르는 게 흑사병이죠. 세계사에서. 그 세계사에서 흑사병이 가장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흑사병을 그 당시에는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뭔지도 몰랐고, 원인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마구마구 옮겨 다니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이 병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막 자유롭게 왕래를 하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중세시대니까 중세 사람들은 흑사병을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악마의 힘으로 퍼져나가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악마 보이시죠? 악마. 말 위에도 악마. 악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당연히 몰랐을 테고 어떤 식으로 했겠습니까? 성직자들이 기도 하락하거나 대규모 행렬을 하거나 뭐 이런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퍼뜨린 거지 도로. 기도하면서 행렬하면 더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흑사병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근데 흑사병의 원인은 뭡니까? 세균인데 벼룩에 기생하는 세균. 벼룩이 아니고 벼룩에 기생하는 세균. 그 세균 이름이 패스트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패스트균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게 생겼던 겁니다. 이 흑사병으로 몇 명쯤 죽었나요? 배 선생님? 그렇죠. 약 2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가 2억 명입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천년도로도 엄청나게 죽었죠. 천년도 걸렸을 때도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막 어디 찾아갑니까, 주로? 뭐, 요즘으로 치면 신부님 이런 종교단체 누구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된장 발라하면 낫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고 해서 천년도로 또 엄청난 사람이 죽었었죠. 지금은 병도 아니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 당연히 없고, 천년도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뭡니까? 지금 이게 뭘로 보이세요? 빨간 건 세균, 혈액. 그렇죠. 로봇이죠. 로봇이 막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 혈관 속인데, 이 로봇 이름이 뭐예요? 나노 로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노 기술, 나노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노가 뭡니까, 여러분? 단위죠, 단위. 단위가 10억분의 1 미터가 나노입니다. 그 1나노가 10억분의 1 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10억분의 1 미터. 그 나노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 혈관 속에 집어넣어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이미 개발이 됐죠. 그럼 이 혈관 속에 집어넣으면 이 나노 로봇이 암세포만 찾아다니면서 암세포만 다 죽이는 거야. 그럼 수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은 이런 시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흑사병은 고사하고 이런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암 걸려도 이제 안 죽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병은 더 이상 뭡니까? 옛날의 역병은 자연재해고 아니면 신의 뜻이고 아니면 하늘이 노하셨고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그건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스 이런 거 발병하면 아니면 소 걸리는 병, 광우병 뭐 그런 거 발병하면 뉴스에서 맨날 내오는 내용이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자연재해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 인재인 겁니다, 인재. 왜?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는데 전염병이 퍼지면 그걸 인간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도한 거, 지금은 인재. 그 더 이상 이제 역병, 전염병은 자연재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전쟁을 좀 살펴보면 시대별로 전쟁으로 사망한 인구 비율을 보면 인구 비율입니다. 이거 인구수가 아니고 어떤 시대에 인구가 제일 많이 죽었겠어요? 지금 보시면 고대 농경사회 20세기, 21세기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 비율이 제일 많은 시대. 20세기? 아니에요. 고대 농경사회예요. 고대 농경사회는 완전 약육강숙 시대니까 제일 많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인구 비율로 치면 15%. 비율, 수가 아니고 비율. 제가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20세기에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5%. 21세기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는 인구 비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세계 사망자 수, 그 2012년도에 사망한 지구에 사는 인구, 사망한 사람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560만 명입니다. 이 중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12만 명이에요. 총. 그런데 범죄로 사망한 사람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서 죽는 사람보다 범죄자, 나쁜 놈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50만 명이에요. 그것도 훨씬 많죠. 근데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80만 명이에요. 2012년 기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진짜 놀랐습니다.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12만 밖에 안 되는데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은 150만 명입니다. 10배가 넘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 요즘은 설탕이 화약보다 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탕 조심하십시오. 당뇨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핵무기를 쓸 기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죠. 우리가 전 지구인이 공감하는 게 뭐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핵무기를 안 쓰려고 만드는 거죠. 인식을 그렇게 공감하지.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핵전쟁 안 일어날까봐 무역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시대라는 거지. 지금은 뭐예요? 전쟁의 위협 때문에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안 하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기아, 역병, 전쟁을 다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인류 최대의 과제였는데 이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서 인간이 깨달은 점이 뭘까요? 죽음은 네모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죽고 살고는 기술의 문제지 어떤 종교나 다른 이유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기술적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동맥경화 걸리면 피가 안 통하니까 죽죠.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심장마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안 뛰면 죽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전기충격 가하면 제세동기라 그러나 전기충격 가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살고 기술이 없으면 죽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인 겁니다. 아까 제가 나노로봇 얘기했죠. 나노로봇 기술이 있으면 암 걸려도 살고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기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알리타라고 최근에 개봉한. 여기 여자 주인공이 알리타인데 뇌만 이 머리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로봇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사이보그라고 그래요. 사이보그. 그 사이보그인데 이 몸이 거의 초능력을 가진 수준의 이제 인간의 몸, 그 기계지.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팔 없는 사람한테 사이보그 팔 달아주고 팔 없는 사람한테 사이보그 다리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팔 없는 사람이 이제 팔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더 좋은 팔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 수시로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미 왔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척추 마비 환자하고 그 주먹으로 아까 말씀하신 요 장면이 그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척추가 마비된 사람이 머리밖에 이제 못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다 모자 같은 걸 쓰고 이 신경을 로봇팔에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로봇팔에 내 몸에 붙어 있지도 않아. 그럼 저쪽에 있는 로봇팔에다가 이 뇌만 연결하는 거지, 신경만. 그러니까 뇌로 악수하고 싶다 하니까 오바마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그 로봇팔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그건 내 몸에 있는 뭔가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암에 위암에 걸렸다. 그 위에 있는 암세포를 고치는 거지. 그건 내 몸이잖아,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인간 두뇌하고 사이보그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대성에 있는 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모자 하나만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저기 있는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퇴근해가지고 모자 하나만 쓰면 커튼 열어라 하면 커튼이 열린다는 거예요. 몸 하나 꽂딱 하지 않고. 그럼 뭐요? 제가 몸이 여기 있어도 미국도 갈 수 있고 어떤 행위든 전선만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의 중요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 했죠. 이 어떤 사람의 뇌를 통째로 컴퓨터에 옮겨놓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죠.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에서는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칼리코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칼리코라는 건 회사 이름이에요. 이 칼리코라는 회사는 생명공학 회사인데, 약자가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예요. 그게 생명공학 회사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근데 구글에서 구글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는데, 벤처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 캐피탈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가 바로 칼리코예요. 그러면 칼리코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근데 언론에 전혀 인터뷰도 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근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멸을 연구하고 있어요.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 이걸 연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의 그 CEO 마리스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나에게 5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페이팔의 CEO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나는 불멸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는 죽고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고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죽고 사는 게 신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알게 됐죠. 알고 나니까 죽고 싶어 하지 않죠. 살 수 있으면 더 살고 싶죠. 근데 종교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종교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없으면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왜?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의 문제에서 기술의 문제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김경모 쌤은 500살까지 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빨리 그러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간이 죽음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생명까지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한우석 박사가 좀 사기를 쳤습니다만 그게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는 창조 활동이 있어요. 인간의 창조 활동. 뭐예요? 그래 이거예요. 시험관하기. 자연 상태로 두면 아기를 못 낳는데 인간의 기술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되는 과정, 얘가 바로 시험관 수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동물들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생명의 게놈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자꾸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만이 하던 영역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되면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만 앉아서 이제 모자 하나만 쓰면 모든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사실 집에 들어가서 모든 기구를 다 LOT라고 그러나? IoT라고 그럽니까? 모든 집에 있는 도구들 다 보일러부터 다 컨트롤할 수 있죠. 그 스마트폰 장치를 내 집 하나 꼽으면 생각만 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인류. 지금 현생 인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근데 이게 죽음도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이 인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호모데우스라고 그럽니다. 데우스가 갓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갓, 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을 호모데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재 호모사피엔스 앞에서는 진화하고 있어요. 뭘로? 호모데우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포세이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개념의 신이에요. 특정한 능력을 가진 신, 그런 뜻의 신입니다. 그 인간이 죽음도 해결하고 생명도 창조할 수 있는 특정한 능력을 가진 신이 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호모데우스. 무섭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호모데우스가 사는 세상은 행복할까요? 덜 행복할까요? 그거는 사실 답이 없죠. 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덜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물질과 과학의 발전은 행복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부탄이죠. 부탄보다 잘 사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부탄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간이 기아에 허덕일 때는 이런 꿈을 꿉니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굶지만 않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굶지 않는 세상에 딱 오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딱 한 끼 안 굶을 때 행복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높아져서 그래요. 고등어 반찬이 있으면 좋겠거든. 그럼 고등어 반찬을 먹잖아요? 그럼 또 그거 한 번 먹을 때는 행복해. 근데 3번 먹으면 질려요. 그 다음 안 행복하죠? 왜? 기대가 또 높아져요. 소고기를 먹고 싶어.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기대치가 함께 진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하면 기대치가 함께 진화하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인류의 큰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그게 인간의 남은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모데우스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살면 행복할 수 하겠죠. 근데 나는 70살이 됐는데 내 친구 70살짜리는 과학의 힘을 얻어서 얼굴이 40살로 보여. 볼 때마다 짜증나겠죠. 배세임은 지금부터 늙질 않는 거야. 나는 100살이 됐는데 지금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돈이 많은 사람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500살이 쭈글쭈글하게 500살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얼굴로 500살이 될 수 있으면, 아니 30대 얼굴로 500살까지 살려면 그래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호모데우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질 수 있겠죠. 돈 있는 사람은 젊게 오래 살고 없는 사람은 늙어 죽어야 되고 병 걸리면 바로 죽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우리의 과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은 이해를 다 하셨을 테고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럼 우리의 과제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다움. 여러분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앞으로는 우리 몸도 사이보그로 대체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보그,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그건 인간다움 뿐이라는 거지. 왜? 컴퓨터나 AI나 로봇은 인간다울 수는 없으니까. 오늘 신정은 쌤이 강의하신 교감할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 한다고 해서 손 갖다 댄다고 교감이 되진 않잖아, 우리가. 로봇하고 이렇게 손 갖다 댄다고 교감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인간다움이란 뭔가? 여러분, 인간다움이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행복해지네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